짜잔! 여기가 집들이 선물로 준 에어프라이기에 대창을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방금 저는 비마트에서 이거 해주냉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대창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하려 했으나 다이어트 4시간 만에 포기. 안 해? 못해. 15,000원 주고 샀는데 완전 조금 담아있네. chấp. 맛있겠다. 인덕원 국수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시켜 먹어봤는데 그 소주 불고기 그것도 맛있고 진짜 밥 친구로는 무도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익은 건가? 예쁘다. 너무 징그러워. 라이스비 적게 갈아입었고 이제 라이스비 2개 하러 가봅시다. 많은 분들이 간호자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일하는 중환자실이라는 곳에서는 시간마다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근무 환경을 직접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환자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고 집중을 해서 투약이나 처치 등 다양한 업무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영상을 찍는다거나 하면 집중도가 깨뜨려져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정리를 글로 해보았습니다. 오늘 출근을 했던 나시비 근무 루틴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시비 정규 근무는 저녁 7시에 시작을 해서 보통 20분에서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환파를 하고 물품 카운트를 합니다. 환파는 우선 가장 먼저 S바 차트를 이용을 해서 환자가 어떠한 것을 주호도로 PICU에 내원을 해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매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과거력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환이 있으니 이것을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세스먼트 탭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탭에서는 헤모다이나믹, 뉴럴로직, 레스피레토리, 그리고 인펙션, IO 등 환자에게 정해진 타겟이 있는지 혹은 각각의 영역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던 날짜, 그것에 대한 매니지 등을 적어놔서 환자에게 일어났던 이벤트와 치료가 행해진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탭이고, 이것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회진을 돌면서 진료과가 공유했던 치료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간호사가 근무를 하면서 투약을 하거나 간호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검사 및 결과 탭에서 환자에게 나오고 있는 균이나 마지막 컬처 일자를 확인하기도 하고, 환자가 에코를 받거나 혹은 브레인 CT나 체스트 MRI 같은 걸 다녀온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참여 탭을 활용을 해서 보호자분들의 요청 사항을 적어두고 간호를 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간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소아중환자실은 아이가 입시를 할 때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간호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한 장의 종이를 드리고
정보를 얻는데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놀 때 어떻게 노는지, 어떠한 놀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들에 민감한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 다르고 또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등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호를 하면서 정서나 교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바쁘면 신경을 많이 못 써주기도 하고 뭔가 바이탈이 언스테이블 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은 뒷전으로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중환자실이 무서운 곳인 걸 조금 탈피할 수 있는 좋은 키가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 시트라고 환자의 바이탈과 벤트 세팅과 모니터링 값, 이벤트 등이 기록된 탭을 활용을 해서 환자가 오늘이나 혹은 최근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바이탈의 추이는 어떤지, 열은 나는지 안 나는지, 뉴럴로직 체인지는 있었는지, 아이오는 잘 맞춰지고 있었는지, 객담의 양상이 변화하거나 에어레이션이 안 되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배변의 양상은 어떤지, 피부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했거나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피부 문제가 있는지, 환자가 E튜브나 NG튜브나 C라인 등 어떤 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약물들은 어떤 게 지속적으로 주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또 어떤 약들을 쓰고 있는지, 왜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을 하고, 또 협진 내역 탭에 들어가서 어떠한 협진이 나서 어떻게 매니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랩 수치를 볼 수 있는 겸사 결과 탭으로 가서 일렉트로나 케미스트리나 CBC 상에서 어브노멀한 랩 수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랩 수치가 좋아졌는지 아닌지도 함께 추이를 살펴보기도 하고, 엑스레이도 보면서 폐 쪽에 어느 쪽에 아틀레타시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랑 라인의 위치가 다 적절하게 잘 삽입이 되어 있는지, 이 튜브의 깊이가 괜찮은지 등을 확인을 하고 이제 총수로 총총 물품 카운트를 하러 갑니다. 저희 부서 물품 카운트의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연차에 따라 세야 되는 물건이 각각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선생님은 마약이랑 향정을 체크하시고, 둘째 선생님은 인퓨전 펌프를 세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가 배분이 되어 있고, 저는 보통은 막내 혹은 여섯째, 일곱째여가지고 이날 제가 세어야 하는 물품은 케이블이었어서 NIBP, EKG, SpO2 이 케이블이 부서에 정해진 개수만큼 잘 정확하게 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물품 개수를 세고 적어주고 사인을 하면 물카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시가 딱 되면 인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부서 원칙상 하루치 인계만 주고 그 전의 내용은 담당 간호사가 파악을 해오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 보는 환자거나 본지가 오래된 환자인 경우에는 전반적인 변동 사항이나 환자에 대한 내용을 인계를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진을 돌면서 나왔던 플랜이나 바이탈 사인에 있어서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떠한 매니지가 이루어졌었고, 지금 뭘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뉴럴로직으로 문제는 어땠는지, 아이오는 타겟에 맞춰서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계를 주고, 그리고 객담의 양상이나 호흡음은 어떤지, 대변 양상은 어떤지, 욕창이나 이런 피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계를 받고, 또 언스테이블한 랩 수치가 있다면 그 랩 수치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을 하고, 어떤 중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인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되거나 변경된 처방에 대해서도 인계를 받고, 이러한 인계가 끝난 후에는 약물이 환자에게 잘 주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라인의 위치가 적정한지, 이 튜브가 고정 CM에 맞게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함께 코사인을 하는 과정을 끝내고, 인계는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내외로 이루어진 후에 이제 이전 선생님은 행복하게 퇴근을 하시고 저희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인계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메디럭스라는 행주? 걸레? 수건? 뭐라고 해야 되지? 여튼 그런 수건으로 카트랑 환자 주변을 이렇게 박박 닦아주면서 환경 정리를 하고, 이제 딱 들어가서 환자에 대한 어세스를 하는데, 이 환자를 사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사실 신규 때는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놓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잘못 사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순환기계, 호흡기계, 신경계, 위장관계, 비뇨기계, 피부 그리고 배액관 이런 사정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순환기계 사정을 할 때는 뭐 말초 순환이 어떤지 이제 촉진을 해서 피부가 따뜻한지 아닌지 이제 사지 촉진을 해보면서 확인을 하고 뭐 말초 부위에 청색증은 없는지 그리고 부종은 없는지 맥박의 강도는 저희 막 플러스 1, 뭐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강도인지 그리고 그게 각각의 부위마다 다 맥박을 재서 맥박이 좀 다르게 뜨는 이상한 맥은 없는지 양쪽이 대칭성 있게 잘 맥이 동일하게 뛰고 있는지 혹은 한쪽의 맥이 약한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먼저 이제 손톱을 살짝 이렇게 딱 해본 다음에 캐필러리 리필 타임이 몇 초 이내인지도 체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호흡기계 사정을 하는데 이제 청진기로 렁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뭐 크래클 음이 들리는지 각각 어떤 부위에서 어떤 음이 들리는지 확인을 하고 뭐 애기가 뭐 호흡 부속근을 사용하거나 나잘 플레어링이 있거나 그런 호흡 누력이 있는지 아니면 에어레이션이 조금 더 떨어지는 부위가 있는지 그리고 석션을 했을 때 나오는 객담이 어떠한 양상인지 뭐 핑키시한지 양이 어떤지 점도는 띡한지 띵한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위장관계 사정을 하는데 이제 위장관계 사정을 할 때는 복부 이렇게 꾹꾹 눌러봐서 복부가 말랑말랑한지 직접 촉진을 하기도 하고 눈으로 봤을 때 복부가 부풀어 있지는 않은지 장음을 들어보고 뭐 장음이 하이퍼 액티브한지 노모 액티브한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스토리 타입 몇인지 그리고 색깔은 어떤지 그리고 구강은 혀랑 잇몸이랑 뭐 침이랑 이런 등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사정을 하고 이제 신경계 사정을 이제 하는데 이제 GCS 우리 많이 배웠죠. 간호학생 때 많이 배우고 복시에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GCS 사정을 해서 이 사람이 몇 점인지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퓨필 사이즈랑 동공 반응이 어떤지, 퓨필 쉐입이 어떤지 그리고 레벨 오브 모토에서 사지 근력을 평가하는 것들을 사정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해둡니다. 비뇨기로 넘어가서 소변 색이 어떤지, 유린이 클리어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이제 피부계로 넘어가서 부종이 있으면 어느 부위에 있고 뭐 피팅 에데마인지 강도, 피팅 에데마의 정도가 어떤지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 통합성도 사정을 하는데 피부가 뭐 인텍한지 아니면 욕창이 있거나 블렌칭이 있는지 아니면 피부에 모틀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정을 해서 기록을 해서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벌써 지쳤어. 할 게 많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저희 중환자실은 정규로 투약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BID의 경우에는 9A, 9P, TID의 경우에는 5A, 1P, 9P 그리고 QID의 경우에는 50일, 50일 이런 식으로 환자의 약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에 맞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pm이 되면은 보통은 정규 투약을 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CIV 약물의 경우에는 4일에 한 번씩 그 세트 전체를 갈아주고 있어서 보통은 9pm에 세수 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또 짝수 시간대라 아기들의 포지션을 바꿔줍니다. 포지션을 바꾸면서 뭐 귀가 눌리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라인에 눌린 곳은 없는지 파악을 하고 또 자세를 좀 더 편하게 바꿔주고 또 오래 못 움직이면 얼마나 몸이 뻐근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쪼물딱 해주면서 몸도 풀어주고 그리고 보통 저는 짝수 시간대 런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브레이터로 이렇게 등 같은 데나 가슴 앞부분을 대주면서 가래를 탈탈 털어주고 판컵으로 이렇게 통통통통통 두들기면서 아기들의 렁에 쌓인 가래를 탈탈 털어서 이제 석션도 해주고 또 이제 정규 간호 업무들도 같이 수행을 해주면서 아기들을 돌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가 되면은 부서 전체 인계 시간이어서 전체 인계를 듣고 전체 인계 때는 부서 전체 공통으로 공지할 사항이나 그날 발생했던 이벤트 중에 공유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공유를 하고 또 정규 투약 시간이어서 나와서 또 투약을 하고 11시에는 해피라운딩을 하는 시간이어서 해피라운딩을 하는데요. 해피라운딩은 이제 2명의 간호사가 함께 아이의 약물의 주입 상태와 라인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인퓨전 펌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약물도 있고 레이트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런 아기들의 바이탈이나 치료적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서 2명의 간호사가 이렇게 약물의 주입 상태 및 라인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0시가 땅 하고 되어서 다음날이 되면은 아이오를 끊고 아이오가 많이 쌓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노티를 하기도 하고, 또 짝수 시간이니까 포지션 체인지를 해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 사정을 다시 한번 쭉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당일날 처치는 저희 나이트가 끊고 있어가지고 뭐 인퓨전 펌프 사용 개수, 프리필드 시린지 등 그날 정규 처치는 당일 나이트가 입력을 해서 처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00시가 되었으니 또 수행해야 되는 정규 간호 활동들이 있어요. 뭐 구강 간호나 라인 펑션을 확인하고 벤트 필터 교체 등 다양한 휴미디가 적절하게 물이 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수행을 해서 기록을 착착착착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없기는 한데 제 할 일이 일단 다 끝났고 쑥 둘러봤을 때 부서가 많이 바빠 보이지 않고 짝꿍 선생님도 여유가 있어 보이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00시가 지나고 식당이 닫는 시간을 까먹었다. 여튼 그 전에 밥을 쓱 먹고 와서 양치를 치카치카 하고 다시 이제 정규 업무들을 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2시가 되면 또 짝수 시간이어서 아기들 포지션을 바꿔주고 눌린 데 없는지 봐주고, 이때 이튜브 재고정을 보통 해요. 한쪽에만 이튜브가 고정되어 있으면 입술이 눌리고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튜브를 반대쪽으로 옮기면서 재고정을 하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4시에는 정규 랩을 팔로우업하는 시간이고 엑스레이를 찍는 시간이고, 또 짝수 시간이어서 포지션을 바꿔줍니다. 정규 랩은 보통 12시 뭐 일렉트로, VBGA 등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규 랩을 확인을 하고, 너무 어브노멀한 수치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이한테 노티해서 즉각적인 매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시가 되면 또 정규 투약 시간이어서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 투약을 하고, 6시가 되면은 아이오를 체크하는 시간이어서 아이오를 끊고 또 짝수 시간이니까 포지션을 바꿔주고, 그리고 나이트 때 업무는 카트를 채우는 업무가 있어서 주사기나 위에 뭐 프리필드 시린지나 NS나 주사용수는 보조원님들이 채워주시고, 간호사는 수액을 채우고 3웨이 등 필요한 부품이랑 카트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6회의 일까지 마치고 나면 눈 신나게 7시 퇴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일들은 정말 간호사가 해야 하는 딱 기본적인 업무만을 말씀드린 거고, 매시간 바이탈을 확정 저장하면서 추이를 파악을 해야 되면 물론이고, 중환자실은 이벤트가 종종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바이탈과 싸우면서 노티를 하고 추가적인 매니지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과 싸우면서 보냅니다. 밥 먹고 갑니다. 오늘은 힘들군 역시. 했습니다. 입술이 다 불어탔네. 확실히 이 교대를 하니까 또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몸이 조금 민감한 것 봐요. 이런 패턴이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 또 이것도 적응되면 괜찮아지겠죠? 이 교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피곤해서 질 것 같긴 한데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이 교대를 하면서 몸이 진짜 안 좋아지긴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뭔가 피곤하거나 좀 많이 잠을 못 자거나 약간 예민해져 있거나 그런 기간에 가끔씩 귀에서 이렇게 삐 하는 그런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바이탈이 언스테이블 해가지고 노티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요래저래 하고 이제 뭔가 상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딱 이렇게 숨을 고르고 딱 섰는데 갑자기 귀에서 삐 이러면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약간 싱겁할 뻔했잖아. 어지럽다
딱 이렇게 해서 티룸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지은이 귀요미가 커피를 하나 줘가지고 먹었더니 괜찮아졌어요. 당이 떨어졌나? 뭔가 이교대가 건강에 안 좋긴 한데 그 오래 쉬는 그 짜릿함을 버릴 수가 없네. 다음 근무는 뭐로 신청할지 고민이 되는구만요. 저 최근에 진짜 잘 바꾼 셈이 이거 제가 눈이 진짜 나빠요. 마이너스 9.5? 라식이나 라섹을 하고 입사를 했어야 됐었을 텐데 또 그때 미처 이제 그런 건 고려를 못하고 입사를 해서 저는 예전에 한번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라식은 눈이 너무 나쁘고 초고도 근시에 난시도 심해서 라식은 안 되고 라섹을 해야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라섹은 그래도 그 기간? 회복 기간이 좀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적어도 보름 정도는 조금 라섹을 하고 눈을 쉬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 오프 기간을 받기가 좀 힘드니까 일단 렌즈를 계속 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나이트 때는 눈알이 막 이게 뿅 하고 빠질 것 같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당장 뭐 라섹을 하거나 그럴 순 없으니까 일단 렌즈를 2주 착용짜리를 원래 쓰고 있었거든요. 바이오피니티 쿠퍼비전 2주 착용짜리를 쓰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바쇼룸 울트라 원데이로 바꿨단 말이에요. 한 지지난주쯤부터 2주 착용 쓸 때보단 가격이 그래도 확실히 지출 비용이 많아졌긴 해도 이게 그냥 집에 와서 손 씻고 바로 씩 빼고 자면 되고 막 렌즈 세척 안 해도 돼서 조금 더 깨끗한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위생상 어쨌든 병원에서 막 여러저러 균주를 접촉을 하니까 딱 쓰고 버리면 돼서 위생상 되게 좋은 것 같고 확실히 2주 착용짜리 쓸 때보다 눈이 덜 뻑뻑하고 덜 피로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라섹이나 라식을 못하고 입사를 했는데 렌즈 때문에 눈이 너무 피곤하다 그러신 분들은 원데이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감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최근에 이제 제가 보는 환자 어사인을 중간에 이제 더 연차가 훨씬 높으신 선생님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약간 좀 감동인 거예요. 사실 제가 보면서 했었으면 거의 파국이었었겠죠? 사인을 고연차 쌤으로 바꿔주시고 선생님한테도 그냥 죄송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죄송할 거 없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해주셔가지고 약간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출근 전에 LA 갈비를 먹고 출근할 거예요. 요즘 너무 막 라면 이런 것만 먹고 몸이 허해지는 것 같아서 내 몸 챙기기. 덥다. 날씨가 뭔가 선선해지다가 덥고 덥다가 선선하고 막 그러네.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출근 전부터 졸린 불상사가 일어났다. 안녕. 오늘 애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동기 보조원을 만나서 커피를 하나 드렸어. 밥 먹으러 갑니다. 휴. 생각보다 맛있었어. 맛있는 준비 끝! 이제 수업입니다. 됐다.